정시를 부양하겠다 이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는 조정을 받는 걸로 제가 보이던데 어제까지 줄기차게 올라간 거예요. 줄기차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어떤 핑계를 대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산층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은 정권 시장이 올라가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 최고예요. 정시가 올라가면 백화점에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활짝 피고 예. 그 숫자에 불과하지만 내 자신도 전 변호사님도 혹시 주식 가지고 저는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쉬고 계세요. 예, 남들 하는 건 자주 많이 보죠. 어쨌든 관찰해봤더니 그런데 이게 이 대중들 특히 중산층 우리나라에 계좌가 1,400만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거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 빈곤층 빼놓고는 다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번에 이재명 정부 쪽에서 나온 말은 그렇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지 않느냐. 주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주식으로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감세도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게 그 방향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방향은 그건 방향은 바른 거예요. 예.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히려 주식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회는 그거는 위험한 사회예요. 맞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예. 많아지는데. 어떻든 지금 그 사법 리스크는 이제 저절로 사법부가 먼저 굴신해 버린 바람에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가 가장 당면 과제예요? 일단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외교 안보 이거 다 뒷전입니다. 일단 민생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기업 회장들 5명을 만나잖아요. 오늘, 오늘 만나잖아요. 그건 예. 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기업 회장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가 보기에는 민노총을 먼저 만나야 돼요. 민노총과 한노총 대표들을 만나서 당분간이라도 2년, 3년 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달라. 이게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면 예. 절대 이 일자리를 못 늘린다. 한번 임용을 해버리면 60 정년을 지켜줘야 되니까 어느 기업주가 이걸 다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발 한 2, 3년 동안이라도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달라.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경직성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노총에 먼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기업주 회장들을 만나서 이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투자도 늘려주시고 예.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유보금 계속 사두지 말고 자전 투자를 국내에 좀 해주세요. 국외에 자꾸 나가서 국외 일자리 만들지 말고 이제 우리도 노동 유연성을 어느 정도 높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재명 정부는요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정부라고 출범하긴 했지만 그건 보수적인 진보 보수와는 다른 문제예요. 민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긴 하죠. 예. 일자리는 2030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2030이 지난 대선에서도 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보수 중에 절반은 김문수, 절반은 이준석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그리고 그 지지하는 이유는 진보 쪽이 지지해봤자 일자리가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정권 때 60대 이상 알바 일자리만 무수히 늘려놨지 2030 일자리 늘리지 않더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거꾸로 일자리를 늘리면 젊은 세대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쪽에는 대중의 어떤 흐름이
이 감성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주식시장을 부양하는데 포커스를 맞췄고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도 그래요. 지금 저게 3,300 전 고점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예. 그럼 달리기 붙어서 한 4,0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온 국민이 다 숫자 상으로만 부자가 되는 건데도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볼 수 예, 있습니다. 그 소비가 확 늘어나요. 실제. 그렇겠죠. 예, 실제로 늘어나죠. 예, 실제 소비가 늘면 정부가 뭐 1인당 25만 원씩 돈 주는 것보다 더 빨리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소비가 결국은 소득의 그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펀더멘탈이 튼튼하지도 않은데 주식시장 올려놓으면 그건 그게 위험하죠. 예. 완전 머리성을 쌓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솔직히 기재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경제 실물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이 검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금감원장에 갔단 말이에요. 이복현 예, 금감원장. 이러니까 내가 잡는 것만 알지 어떻게 주식시장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금융위라는 그 자체가 이중적 구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없애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애도 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금융위,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예.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거 그다음에 여성부 장관. 이게 다 없애도 되는 자리들이에요. 차라리 거기에다 무임소 1장관, 무임소 2장관, 무임소 3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뭐 특별히 생기는 업무나 주고 그냥 국무위원으로 앉혀두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있어서 거꾸로 좋은 게 없어요. 있어서 예. 별 일이 없으면요. 그게 뭔가 합니까? 규제만 만들어내고 필요 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숫자 자꾸 늘리면 큰 정부 되잖아요. 예. 왜 안 좋은 건지 압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럼 일을 만들잖아요. 그 일 만든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규제란 말이에요. 보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규제, 하나는 민영화. 예. 뭐든지 이게 좌파들은 국유화하려고 그러고 공용화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든지 규제를 갖다 다 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계속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에 아직까지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들리지 않고 뭘 풀어주고 하니까 마치 지금 MB 정권을 보는 것 같아요.